안녕하세요. 오늘 타임리 주최 북미 대학 진학 성공 전략 웹미나 시리즈에 유학생 멘토로 참가하게 된 임진경입니다. 우선 저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타임리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웹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미국 대학교 진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현재 UCLA 2학년 인지과학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제 유학 생활 타임라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계속 지내다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이모가 계신 미국 일리노이 주에 위치한 기독교 유학교로 옮기게 되었어요. 어, 2019년에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UCLA에 전공을 정하지 않은 채 Undeclared Social Science라는 전공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고, 약 6개월 동안 캠퍼스에서 학업 생활을 쭉 이어오다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2020년 3월에 한국으로 입국을 하게 되었고, 그 뒤로는 한국에서 2020년 봄 쿼터랑 가을 쿼터를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현재는 휴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UCLA 총한인 학생회 UKB 회장직을 맡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된 중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갔던 중고등학교는 상당히 작은 학교였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붙어 있었고, 유일한 한국인 친구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백인 혹은 히스패닉 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완벽하게 다른 언어와 문화권의 사람들과 처음부터는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저 혼자서도 되게 외롭고 힘들었고, 한국인 친구였던 친구한테 많이 의존하면서 처음에는 적응을 하기 어려워서 그 친구가 막 숙제도 알려주고 수업들도 같이 데려가지고 이러면서 적응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선 말을 트기 위해서 제가 한 노력은 미국 영화랑 드라마를 보면서 영어 회화랑 미국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 속하기 위해서 동아리나 운동부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친목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주로 했던 동아리랑 운동부 활동들은, 제가 농구랑 축구 운동팀에 소속이 돼 있었고, 소프트볼도 해서 소프트볼은 캡틴까지 맡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렇게 커뮤니티에 속하려고 제가 했던 노력들을 통해서 뭐 동아리를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제 혼자서 노력을 한 결과 결국은 적응을 조금씩 해 나갔던 것 같아요. 완벽히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지만 조금 더 이해를 해보려고 했고, 그 안에서 제가 한국인임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한 번은 중국인 학생들과 함께 아시안 문화권을 알리자 해서 동아리를 설립을 해서 그 아시아권 문화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행사도 주최를 해봤고,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저는 UCLA라는 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네, 그 입시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최근에 대학 입시를 경험한 미국 대학 재학생으로서 과정 중에 느꼈던 점들을 토대로 이 여섯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GPA는 정말 중요하죠. 학교 성적은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결코 대학 입시에서 GPA가 모든 거를 결정짓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꼭 알려드렸으면 해요. 어, 물론 학교 성적이 학생이 학업에 얼마나 충실했고 얼마나 뛰어난 인재인지 보여주는 하나의 툴이기도 하지만 GPA가 결국
GPA는 그 학생의 그 성과를 보여주는 툴 중 하나지, 이 학생을 define 하는 그런 툴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P나 SAT 성적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AP 수업들은 제 학교는 참 특이하게도 11학년 때와 12학년 때만 AP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11학년 때는 AP US 히스토리랑 AP 랭귀지 이 두 과목을 학교에서 들을 수 있겠고, 12학년 때는 AP 스페니쉬, AP 캠을 비롯해서 5가지의 AP 과목을 12학년 때만 들을 수 있게 했는데, 저는 그게 학교를 다닐 때는 되게 억울하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10학년 때나 9학년 때도 AP를 들어서 AP 성적을 최대한 레주메에 많이 넣고 그러면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될 텐데,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래도 최대한 AP 성적을 많이 하려고 모든 수업들을 다 들었어요. 11학년 때도 AP라던가 아니면 네, AP 수업들을 다 듣고 12학년 때도 5개의 AP 수업들을 사실 무리하면서라도 많이 들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어, 물론 제가 UCLA라는 좋은 대학에 입시를 성공하게 되고 그런데 도움을 기여한 거는 맞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AP도 그냥 내가 학업에 열심히 했다라는 툴 중 하나지 무조건 다 많이 듣는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AP 5개를 12학년 때 대학 입시랑 AP 5개의 수업을 병행하느라 정말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많이 받고,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시절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라던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못 쌓고 갔던 게 참 아쉬워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라거나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이, 어,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물론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다니실 때 대학 입시가 최우선적인 목표이시긴 할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도 정말 열심히 달려오고 그랬지만, 어, 고등학교 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privilege, 그런 혜택들과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을, 어, 네, 그런 것들을 꼭 느껴보면서 그런 것들도 appreciate 하면서 즐거운 고등학교 생활을 건강하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보내셨으면 해요. SAT랑 ACT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에 방학 때마다 들어왔기 때문에 방학 때 들어올 때마다 학원을 다녀서 여름 학기에는 SAT와 ACT를 준비를 했고, 그리고 미국에 있을 때는 학원이 주변에 없었어서 저는 혼자 연습 시험지를 온라인에서 찾든지 아니면 학원에서 보내줬던 그런 시험지를 계속 혼자 풀면서 복습하고 오답노트도 만들면서 내가 뭐가 부족하지, 강점과 약점들을 분석을 하면서 제 성적을 높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GPA랑 AP랑 SAT, ACT도 다 그렇게 제일 중요하지 않다면 대학 입시에선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교과외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교과외 활동이 그 동아리 활동이라거나 운동부 활동, 봉사 활동, 뭐 리더십 경험이나 음악 활동 이런 것들을 칭하는 extracurricular 교과외 활동인데, 어, 물론 학생이 학교에서 성적이 얼마나 좋고 공인 시험 점수가 얼마나 높은지도 대학교에서 궁금하겠지만, 교과외 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했으며 그 자기가 속한 사회나 커뮤니티에 어떻게 반환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강점을 포커스하면서 말씀을 드린 말, 그, 죄송해요. 그 교과의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점들을 느끼셨는지 에세이나 포트폴리오 그리고 추천서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런 교과의 활동들을 통해서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학교 외에서도 다른 활동들도 병행을 하면서 건강하고 밸런스 있게 학업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선 격과의 활동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세이를 준비를 할 때,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커먼앱을 통해서 대부분 에세이를 준비를 하시고 그걸 통해서 지원을 하시는데 UCLA랑 UC 계열 학교들은 UC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다른 웹사이트를 통해서 해요. 그래서 커먼앱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소서 같은 에세이를 하나 넣고 그리고 서플리멘털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학교에서 원하는 주제에 맞춰서 에세이를 서밋하는 그런 식인데 어, 제 그리고 UC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8개 주제 중에서 4개를 택하셔서 에세이를 작성을 하신 뒤에 UC 계열 학교들에 지원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제가 에세이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건 가장 의지를 많이 했던 건 교과외 활동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막 하는 학교에서 경험한 것들은 사실 다른 학생들도 똑같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이 대학교에 꼭 들어오고 싶고 내가 다 남들과는 다른 인재다라는 거를 어필을 하고 싶다면 다양한 교과외 활동들을 통해서 어필을 해보시고 에세이도 교과외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고 어떤 경험을 얻었는지를 넣어서 에세이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정말 좋은 꿀팁입니다. 네. 그리고 추천서 같은 경우는 아마 학교마다 다르긴 했는데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한테 추천서를 몇 개 받고 학교 외에서 추천서를 가져오라는 학교도 있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대부분은 외부 추천서를 require 하지는 않았는데 그 외부 추천서도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대학교들도 있었기 때문에 추천서 관련해서는 또 교과외 활동이 중요한 게 교과외 활동들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제가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던 단체의 관계자분께서 저에게 추천서를 써주셨는데, 제가 나중에 와서 느낀 걸로는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했는지보다 거기에 제가 어떻게 기여를 했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 반환을 했고, 어떻게,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 반환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추천서에다가도 그 관계자분께서 써주셔서 그것도 제가 대학 입시에 들어갈 때 합격을 하도록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과외 활동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강조드리고 싶고 네, GPA랑 AP, SAT, ACT도 다 중요하지만 어, 교과외 활동들을 제일 미국 대학교에서 많이 원하는 것이고 만약 북미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하시고 계실 거라면 교과외 활동을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학을 제가 지원을 다 해놓고 대학을 선택을 할 때 제가 세웠던 기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대학들의 평판 그리고 네임밸류는 당연히 저는 빠질 수 없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랭킹이라던가 그 대학의 네임밸류는 그 대학이 얼마나 이 미국 전체 대학 교육
기업들 중에서도 얼마나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얼마나 명성이 높은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네, 평판은 절대 무시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저는 순전히 랭킹을 가지고 대학을 선택을 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여러 가지 기준들도 보았는데 우선 저는 위치랑 주변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를 워낙 작은 학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 큰 도시에 대한 갈증과 큰 학교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서 저는 우선 크고 활발한 도시에 있는 학교들을 원했고, 그리고 한인 사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대학도 원했어요. 왜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한인이 제가 유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미래에도 한인 사회와 커넥션이 대학교를 통해서 빌드업이 된다면 분명히 제 취업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인 사회가 활발히 이루어진 학교와 큰 도시에 위치한 학교들을 주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공이랑 커리큘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입학을 할 때 전공을 정하지 않은 채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어, 전공이 안 정해진 저 같은 전공이 안 정해진 학생들은 어, 저는 학과가 다양한 종합대학교를 많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과가 많은 학교에 들어가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내가 진정으로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지를 찾아본 다음에 전공을 정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학과가 많은 다양한 종합대학교와 그리고 제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이 가능한 학교를 원했어요. 만약에 전공이 확실하게 정해진 학생 같은 경우는 해당 학교의 그 전공 커리큘럼을 보면서 내가 찾고 있고 흥미를 느끼는 그런 학업 생활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보면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대학을 선택을 할 때 생각을 했던 게 저는 교환학생이라는 프로그램에 너무 관심이 가서 왜냐면 중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나가 있으니까 한국에서의 학업 생활은 어떨지 항상 궁금해 왔고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해서 한국에 있는 국내 대학교들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오퍼하는 대학을 선택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을 가서 활발하게 동아리 활동도 해보고 싶고 다른 문화권의 학생들이나 아니면 같은 한인 학생들과의 교류가 활발한 그런 학교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네, 동아리 생활이랑 문화가 활발한 그런 학교도 찾았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를 대학을 선택을 할 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어, 이거 관련해서 주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의 차이점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 만약에 지금 영주권을 보유하시거나 시민권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주립대학교에 확실히 싼 학비가 가장 큰 메리트일 것 같아요. 주립대학교는. 어, 그리고 사립은 그래도 프라이빗하게 운영이 되고 정부에서 공금이 나오지 않는 사적으로 운영이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확실히 주립대학교에 비해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한 분들께는 확실히 더 비싼 학비가 더 부담이 가실 거예요. 그러나 저와 같이 영주권도 없고 시민권도 없는 국제학생들에게는 표면적으로 둘 다 학비가 비슷해서 둘 다 금전적으로 부담이 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립은 주로 큰 규모로 운영이 되고
그 때문에 그 학교에서의 세세한 케어는 사실 바라기 힘들어요. 왜냐면 워낙 주립대학교들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 비율도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학생들의 좀 능동적인 그런 학업 생활 태도가 필요하다면, 사립은 학비가 비싼 대신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세세한 케어가 가능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담당 어드바이저가 있다거나, 뭐 인턴십을 연결해 준다거나. 그래서 취업 관련한 쪽으로는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제가 결국 주립대학교 UCLA를 선택을 한 이유는, 저는 사실 사립대학교보다 주립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내가 먼저 찾아가야 한다. 그런 거를 한번 대학교 때 제 자신에게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이랑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어서 지원을 할 때도 부모님이나 선배들이나 오빠들 아니면 그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사회를 나가서는 어 그래도 혼자서 해내가야 되고, 혼자서 어 혼자서 정보를 습득하고, 혼자서 먼저 나서서 내게 필요한 게 뭔지 알아내고, 그런 생활 태도가 대학교 때 제가 한번 배우면 사회 나가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주립대학교도 큰 규모로 운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케어가 불가능한 구조이지만, 오히려 그 점을 이용을 해서 제가 취업을 할 때, 사회생활을 할 때 능동적인 생활 태도를 배워서 제가 사회에 나가서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UCLA라는 대학을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 학교 정보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브루인데이나 뉴 브루인 샌드오프라는 학교 정보 공유 행사들을 학교 측에서 운영을 했어요. 브루인데이 같은 경우는 매년 UCLA 학교 측에서 4월에 정시 모집 합격자들이랑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환영회를 주최를 해서 부스를 저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나 교수들 혹은 그 인플로이들이 다들 부스에 배치가 돼서 캠퍼스 내에서 뭐 대학 생활에 대한 정보라거나 뭐 학교 시스템, 뭐 서비스, 동아리 홍보 이런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안내하는 그런 이벤트를 매년 주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뉴 브루인 샌드오프는 새로 합격한 UCLA 학생들이 같은 지역에 있는 뭐 다른 신입생들이라거나 혹은 UCLA 재학생 혹은 UCLA 졸업생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UCLA 알룸나이들이 이벤트를 매년 주최하는 이벤트인데, 저도 시카고에서 그 일리노이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12학년 때 이 이벤트를 참석을 해서 UCLA에 대한 정보도 많이 교류를 받았고, 졸업생들과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제가 궁금했던 점들도 많이 물어봐서 정보를 많이 습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미국 대학에 진학을 한 생각이 있고, 그리고 대학들 중에 결정을 할 때가 온다면 이런 행사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을 한 후에 제가 결정한 학교는 바로 UCLA라는 대학교였어요. UCLA는 그 UC 계열의 학교로 UC 계열의 학교로 전체 미국 대학 22권에 지금 소속이 돼 있고, 미국 국립대학교 중에서는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제학생 합격률은 약 한 9%로 상당히 낮은 합격률을 가지고 있고,
캠퍼스는 그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1919년에 개교를 하였고, 전체 학부생 인구의 약 34%가 편입생인 만큼 편입생들을 상당히 많이 뽑는 학교로도 유명해요. 그래서 만약에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학교에는 단과대학이 약 7개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College of Letters and Science는 보통 생각하시는 과들이 다 이 단과대학에 속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문학, 사회과학, 생명과학, 자연과학 관련된 많은 전공들이 이 단과대학에 속해 있고, School of the Arts and Architecture는 예술과 건축에 관련된 과들이 이 단과대학에 속해 있고, Henry Samuel School of Engineering and Applied Science는 공학대학교, Herb Alpert School of Music은 음대, Luskin School of Public Affairs는 행정학만을 위한 단과대학이고요. 그리고 School of Theater, Film and Television은 연극과 영화, 그리고 School of Nursing은 간호학과를 위한 단과대학으로 UCLA는 총 7개의 단과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UCLA는 125가지 이상의 전공과 90가지 이상의 부전공을 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고 제가 무슨 공부를 할지 확신이 안 섰을 때, 12학년 때, 이 점을 보고, UCLA를 가면 많은 전공이 있기도 하고, 그러기에 들어가면은 많은 과들을 경험을 해보고, 수업들도 많이 들어보면서 내가 진정으로 뭘 찾을 수 있는지 도움이 되는 학교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UCLA를 결정한 부분도 있어요. 네, 저희 학교 시스템은 특이하게도 쿼터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원래는 다른 대학교들은 대부분 세메스터제로 15주로 가을 학기와 봄 학기로 나뉘어지는데요. 저희는 쿼터제로 10주 동안 10주가 한 쿼터고 10주 후에 파이널 주라고 기말고사를 치르는 기간을 해서 총 11주로 각 쿼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UCL의 학생들이 듣는 수업으로는 교양 수업, 전공 수업, 그리고 졸업 필수 조건을 채워야 하는 수업들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교양 수업 관련을 해서, UCLA는 교양 과목 수업을 많이 들어야 하는 학교 중에 하나이고, 교양 과목의 비중이 가장 많이 큰 학교 중 하나인데, 그 이유가 바로, UCLA 측에서는 125개 이상의 수많은 전공들 중에 하나를 택하기 전에 다양한 학문의 학생들을 노출을 시켜서 진정으로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로를 깨닫고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교양 수업을 많이 듣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예술이랑 인문학 관련한 교양 수업들, 그리고 역사와 사회학 관련한 교양 수업들, 그리고 생명과학과 자연과학 관련한 교양 수업들을 해서 과마다 다르지만 이런 부문들에 속한 교양 수업들을 UCLA 학생들은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전공 수업들을 관련을 해서 전공 수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전공을 오피셜하게 선언을 하기 전에 들어야 하는 기본 수업들, 그리고 전공을 선언을 하고 듣는 전공 수업들이 있는데, 네, 제가 현재 인지과학 전공으로서 제 전공을 예시로 한번 제가 들어야 하는 수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공 선언을 하기 전에 들어야 하는 수업들은 prerequisite courses라고 다들 칭하는데요. 그 수업들은 전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필요한 학문들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들을 칭해요. 그래서
제가 인지과학 전공인데 이렇게 라이프 사이언스, 자연과학, 수학, 뭐 철학 아니면 수학 관련된 뭐 과학 관련된 수업들이나 컴퓨팅 그 프로그래밍 관련된 수업들도 다양하게 듣고 그리고 심리학 관련된 수업들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수업들을 전공을 선언을 하기 전에 들은 후에 전공을 선언을 하고 이 나머지 수업들을 듣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저희가 인지과학이 사이콜로지 디파트먼트 안에 속해 있어서 저희 그 인지과학 수업들은 다 사이콜로지 수업 이름들은 다 사이콜로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이 코어 코र्से들은 이 나머지 수업들을 전공 수업들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수업들을 칭하고요. 그래서 이 세 수업들을 제가 들은 후에 laboratory course 그 실험 수업이랑 elective courses랑 fieldwork research courses를 듣는 건데 elective courses들은 전공에는 특별히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학과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도록 네, 듣게 하는 elective courses고요. 저희 어, 인지과학 전공은 특이하게도 그 실험 수업과 그리고 필드워크랑 리서치 코र्스를 듣게 하는데요. 사전에 학교 측에서 승인한 기업이나 업체에서 인지과학과 관련된 인턴십을 한 쿼터 동안 진행을 하면서 쿼터가 끝날 때 인턴십 프로젝트와 관련된 리서치 페이퍼를 제출을 하는 그런 수업들을 진행해요. 그래서 제가 이 인지과학이라는 전공을 선택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공을 하게 된다면 학문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사회에 나가기 전에 학생 신분으로서 좀 실무도 접할 수 있게 인턴십을 인턴십을 하게 하는 수업들도 전공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공에 더 눈이 갔고요. 어, 그리고 또 인지과학 관련해서 이 들어야 하는 수업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학문 지식들을 좀 인용을 하는 그런 전공이라서 제가 나중에 취업이 어떤 진로로 할지 확실하게 정하진 못했지만 나중에 취업 진로를 정할 때도 인지과학 전공을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심리학 관련된 수업들도 듣고 뭐 컴퓨터 공학 관련된 수업들도 듣고 다양하게 수업을 들어서 심리학 관련 취업 진로로는 뭐 소비자 심리라거나 마케팅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도 진로를 선택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컴퓨터 공학 쪽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개발자라거나 뭐 AI 관련된 진로들을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인지과학 전공을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UCLA 전반적인 학교 서비스를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1학년들에게는 1, 2, 3학년들한테는 기숙사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밀플랜을 퍼체스 해가지고 그 학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운동시설도 구비가 돼 있고 학생들이 가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잘 꾸며놓은 도서관들이나 뭐 학생들이 아플 때 가는 메디컬 센터와 병원 그리고 학생들이 에세이나 수업을 들을 때 뭐 라이팅을 요구하는 그런 과제들이 나올 때 무료로 라이팅 센터 프로그램이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현 재학생들 중에서 라이팅 전공이라거나 라이팅에 대해서 더 뛰어나게 아는 학생들을 학교 측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그 다른 학생들한테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무료로 도움을
제공을 하는 서비스라 많은 학생들이 그 에세이나 뭐 수업을 들을 때 쓸 때 필요한 과제들을 하기 위해서 라이팅 셋을 프로그램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국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 국제 학생들 관련된 정보 공유라거나 뭐 비자 관련된 일 처리 그런 것들 다 도맡아 하는 센터도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